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26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융 실명제급 충격.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징비롱님 그 댓글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주택자가 느끼는 불안, 농지 투자자가 느끼는 불안, 그 이후에 뭐가 찾아올지 모르겠다는 그 불안. 서울의 매도 물량 7만 784개. 오늘도 늘어났어요. 목요일은 물량이 줄어드는 날이죠. 대구도 어제 4만 개를 넘겼지만 이렇습니다. 이 매물의 급변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매물이 화요일, 수요일 증가, 목요일 감소, 금요일, 토요일 증가, 일요일, 월요일 감소. 이 공식을 따르는데 서울은 지금 뭐 중력도 무시한다. 이 중력도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 중력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그래도 2월 거래량 대구보다 속도 더 빠릅니다. 예, 1월 달과 견주어 봤을 때 비율이 거의 5천 건 정도 나올 그런 모양새인데요. 대구는 2월의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지 않아요. 보통 신전이 되고 대출이 풀리고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매수세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2월 달부터 다시 탄력을 서서히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없어요. 하는 총재도 대출 총량 규제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숟가락을 한 개 얹었습니다. 선진국 자산 구조, 주식 1, 부동산 2. 뭐 우리는 3대 7 정도 구조였죠. 예.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 같은 경우에나 요게 가능한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3대 7은 좀 심했다. 한 6대 4 정도까지. 예. 일반 이 부동산이 4. 이 정도만 가도 굉장히 성공하는 케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또 알아서 개미들은 똑똑해져서 국내가 많이 오르고 나면 또 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뭐 미국의 25%, 한국의 25%, 중국의 25%, 인도의 25% 이런 식으로 스스로 더 스마트해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바뀌어갈 것 같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린님이 제가 요거 보십시오. 제가 앞에 뭐 맨날 거래량, 매물 똑같은 이야기만 크게 변화가 없잖아요. 그 일일 수치가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본문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흐름도 살필 수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음, 그 외의 것까지 살펴야 된다. 주식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니까 부동산 시장이 자금이 안 가요. 맨날 부동산 시장만 보고 있으면 또 뭐 M2가 늘어났니 뭐 이런 이야기밖에 안 들릴 텐데요. 또 다른 것도 살펴봐야 된다. 6천도 돌파해 버렸고 이제 조금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프랑스도 제쳤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뭐 일본도 제치고 미국도 제칠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조금 몸살일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저는 이제 비중을 한 25% 정도, 25% 정도 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줄이고 나니까 더 올라서 조금 쓰리긴 하지만 덜 먹어도 된다. 덜 먹어도 된다. 자, 삼천닭 시대까지 하면서 서서히 이제 개미들이 안 하던 개미들도 마구마구 들어오려고 폼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 다른 댓글 오늘 영상 어, 그 제목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농지 개혁하겠다는 이번 선언 듣고 정말 충격 먹었음. YS 대 금융 실명제 발표 같은 느낌. 아직 보유세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닥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손댈 게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겠다는 게 이게 정말 예측 가능하다면 관료들에 휘둘려서 예측 가능한 범위라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서울의 다주택자 대응이 안 됩니다. 오늘 매물 늘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보유세 인상 이거 결국 갈 수밖에 없다. 결국 갈 수밖에 없다. 고령화 진행되면서 세금 거둘 데는 없고 갈 수밖에 없다. 뭐 의료보험도 요래저래 빠져나가고 뭐도 요래저래 빠져나가고 뭐 재산도 뒤로 빼돌려 가지고 기초연금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뭐 기초수급자들도 좀 말도 안 되는 수급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걸러지고 좀 정상화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음. 자, 이분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동법에 견주었습니다. 대동법에 견주었는데
어 결론 핵심은 요거였다. 소득이 많고 비싼 주택, 비싼 토지를 가진 사람이 그 총 금액만큼의 일정 세율로 낸다. 야 n분의 1 하던 것을 n분의 1 하지 말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게 한다는 것이 요것이 핵심이었는데요. 요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겠죠. 지금 너무 셉니다. 너무 세요 지금. 거의 지금 집에서 요런 얘기 애들한테 요런 얘기하는데 거의 세종급이다. 이재명 세종급이다. 그 급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이전에 싹쓸이 했잖아요, 싹쓸이. 세종 이전엔 누군가요? 태종, 태문단 아닌데 태종 태 태 태종 때. 예, 태종 때 밑에 싹쓸이 해 버렸죠. 지금 지난 정권 이후로 지금 국회도 장악해 있고 뭐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로 뭐든지 하기 좋다. 세종 때도 뭐 개혁을 하건 뭘 하건 이 하기 좋은 시절. 지금도 뭐 하기 판 다 깔아 놓고 반발 세력 언론에서 뭐라고 하면 또 또 나쁘게 보면 다 가다 버린다 이런 거지만 사실 뭐 경제지 기자들이 뭐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시세 같은 거 이런 거 조정하고 막 이런 언론에 뭐 뉴스를 뭐 퍼뜨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비정상인 부분이 조금 정상화되어 간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어쨌든 이번에 마지막 핵심은 대구야 2-3 년은 가격 상승한다 보지만 중장기로 보면 지방도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갈 테니 미리미리 준비해야겠어요. 맞죠. 요 멘트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예. 이 충격적이다. 이 대동법급이다. 그리고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분이 징비록이잖아요. 징비록. 예, 징비록. 징비록 읽어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예. 음. 자, 요렇게 내용은 뭐 그래서 또 저는 항상 좀 이렇게 31년 되면 가구 수가 감소하기 시작. 뭐 32년인가요? 또 뭐 노후주택이 엄청 많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제가 지적하기도 했고요. 농지 투기 관련해서 이게 지금 뉴스에서는 그닥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음 엄청난 충격일 겁니다. 저택자 양도세 부활, 수도권 외 비규제 지역 반사 이익 볼까? 대구의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지 않아요. 대구가 좀 반응을 보일 법도 한데 거래량 측면에서는 그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 가지고 옵니다. 경제지는 늘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만해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이 아파트 시장이 추락하면서 빌라 시장까지 그 외의 시장은 더 무너지거든요. 그전에는 야, 부동산은 불패다 이랬던 것이 점점 범위가 축소되었잖아요. 뭐 대구 아파트 시장은 괜찮다. 요 학군지 시장은 괜찮다. 학군지 시장 내에서 신축 시장은 괜찮다. 이렇게 범위가 계속 축소되어 왔었는데 음 어 그 아파트 시장이 아무튼 이렇게 멈추면 이거 얘도 멈춘다. 그래서 뭐 신축이 없고 입주가 많이 부족하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시장이 멈춰 버릴까 봐 그게 대한 우려도 제가 굉장히 많이 표명했었잖아요. 관심도 많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시장이 멈춘다?' 아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르헨티나 4% 성장해도 체감 경기는 냉랭. 이게 다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웬만한 나라들이 다 이렇습니다. 지표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내수 침체, 제조업 붕괴. 우리도 지표상으로는 코스피 6천 시대고 막 이렇게 막 엄청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부 업종에 국한되잖아요. 뭐 코스피 지수가 6천을 넘어가는 시점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뭐 4,300 수준이다. 근데 여기에서 또 방산, 조선, 뭐 배터리 또 몇 개 여기에 또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수는 또 더 낮게 평가될 수 있다. 그 외의 것들은 중소형주 이런 것도 별로 힘을 못 쓰잖아요. 힘을 못 써요.
자, 또 광고 잠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 공인중개사입니다. 드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다양한 AI 마케팅을 통해 귀한 매물의 진짜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잠깐 보셨고요. 어, 대구 거래량 요거 보시면은 요 예측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2200, 지난달에 2200이었으면 지금 2100 정도 되거든요. 예. 대구는 지난달 요맘때 1740이었는데 지금 1358이다. 물론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 되면은 요렇게 예측치가 나오잖아요. 와,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거 딱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이 거의 공식같이. 예, 공식같이. 다음 주 초가 되면은 그달의 거래량 윤곽은 확실히 드러난다. 그 2월의 거래량은 1월의 거래량보다 더 위축될 것 같다. 이 근래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요. 2월의 거래량이 1월 달보다 위축된 때가 그닥 많지는 않을 거예요. 증가했고 언제 파란색 점 21년도에 분위기가 식을 때 20년 12월의 거래량은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11월, 12월의 거래량은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그 이후로 좀 내리막을 걸을 때 보통 1월에서 2월로 넘어갈 때는 거래량이 좀 늘어납니다. 예. 23년도만 보시더라도 이때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하던 시기에 이렇게 2월 달부터 거래량을 살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흐름은 좀 덜 나오는 것 같네요. 건당 거래 대금 4억, 3억 미만 비중 40%. 그쪽은 이제 철저히 외면받고 그 시장 자체는 멈춤 상태로 점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마저도 있는 것들은 뭐 기초연금이나 이런 거 혜택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마 또 이렇게 개혁이 이루어지면 많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어쨌든 좀 다운사이징을 하셔서 좀 이제 뭐 60이 넘어가고 좀 뭐 주택연금을 받으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 아니면 좀 다운사이징해서 좀 현금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그 현금화했을 때의 전제는 그것이 이제 뭐 20년 정도 이렇게 분할해서 계속 뭐 월 배당 형식이 되었건 아니면 그 돈을 갉아먹는 형식이 되었건 그 갉아먹는 속도를 좀 둔화시키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들 아시나요?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6억 이상 거래량 221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와, 1월 달에도 6억 이상 많이 거래되었습니다. 그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타격을 받으면 지방도 같이 타격받는 게 보통 모습이고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 시장이 올라갈 때 요 흐름이 6억 이상 흐름이 서울 분위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물론 정말 2010년부터 이 대구의 미분양이 해소되면서 이 엄청나게 대구가 이 붐업하던 이 시절처럼 또 수도권을 억눌렀으니까 지방이 그런 생각은 물론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살펴본다면 요렇게 될 확률이 저는 한 20% 정도. 예. 아니면 전체적으로 야 부동산은 이 망국병이다. 이 부동산 자체를 억누르기 때문에 지방이 튀어오르기는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지방의 엄청난 2010년도 엄청난 지방의 미분양, 대구의 미분양이 2만 개도 넘었었던 데인가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 막 해줬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약간 확률로 보자면 요런 정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거래 가격 오늘 SK뷰. SK. 와, SK가 대세인가요? SK 하이닉스. SK 증권. SK 하이닉스. 예. SK. 그럼 또 삼성 뭐 레미안 나와야 되나? 삼성 나왔습니다. 삼성. 실거래 가격 고점 대비 뭐 70%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울이 자 이제 이런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그 충격이 뭐 비단 대구에만 있을까요? 음, 비단 서울에만 국한될까요? 대구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도 조금 영향권에는 들어오지 않을까. 남산 롯데캐슬 8억 7천,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45평 8억 3천, 성나일스자이 7억 8천. 자, 이 손바뀜 많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지금 2년, 3년 접어드는 곳들.
그래서 시장이 멈춰버리면 무서운 게 이 비과세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찬스를 다 놓치게 되고 졸지에 다주택자, 졸지에 다주택자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STX 칸 7억 5,500 직거래 건이었고요. 동대구 화성파크 드림 4층이 7억 2,500. 남산사이 한채 7억대, 8억대 거래 많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 좀 재미를 봐서 막 수억을 벌어가지고 조금 보태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그닥이 스펙타클한 느낌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사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렇게 했을 때 뭐 저는 그거였잖아요. 뭐 지금 사나 내년에 사나 내후년에 사나 뭐 29년에 사나 뭐 별반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조금 뼈 아팠던 부분은 한 4억대 아파트가 물가 상승률의 한 2배 정도 그 이상 속도로 이렇게 가격이 좀 올라 버린 곳들이 좀 있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큰 차이가 없다.' 뭐 요런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고 그 이후로도 아무튼 일본을 그냥 닮아가는데 폭삭 주저앉았다가 아주 오랜 기간 만에 일본의 뭐 증시가 다시 이렇게 부활한다든지 이런 모습처럼 그런 부작용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와 근데 부작용 피할 수 있을까요? 음. 이게 금융하고 엮여 있어 가지고 금융하고 엮여 있어서 실거래 가격 조금만 더 볼게요. 두류역 자리도 몇 건 거래 건수가 보이고 외국의 오페라 W 5억 7,800 32평이었고요. 당연히 편한 며칠 전에도 거래 하나 보이더니 어제도 하나 보이더니 센트로 팰리스 고점 대비 30%. 동대구 반도유보라 얘는 뭐지? 4억 7,700. 자, 눈으로 보고 계시죠? 예. 완전 좀 시장이 양보하는데 이렇게 좀 실리파. 실리파. 어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6억이 있으면은 3억짜리 집 사고 3억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해가지고 돈을 나눠 먹고 살 거야? 아니면 6억짜리 새 집을 살 거야? 물으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6억짜리 신축을 사겠답니다. 예, 사람 생각은 이, 예, 한 이불을 덮고 자도 생각이 다른데 저하고 또 의견 다른 분들도 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 또한 존중합니다. 월베이스테이트 어제는 한 3억 8천 이렇게 거래된 건수 보였는데 3억 5,800 이 정도 연식되면 이제 맞죠. 그 가격 차이라는 것이 한 건이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이 오른다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뭐 그 집의 컨디션에 따라서 충분히 뭐 인테리어 이거 하려면은 지금 한 뭐 싹 바꾸려면 5천 6천 들어가나요? 뭐 그런 거 감안하셔서 가격을 또 볼 필요도 있다. 또 한 개 올랐다고 해서 또 움찔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볼린 롯데캐슬 2차 5억 7,500 짜리가 3억 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점 대비 53.9%. 근데 이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또 완전 고점에 잡은 사람 숫자가 완전 많지 않다는 게 그나마 다행. 중국은 완전히 덮었었어요. 진짜 거래량도 많았던 가운데 완전 고가에서 폭락을 하는 바람에 거기도 내수 못 살아나고 빅테크 기업들은 잘 나가지만 나머지가 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성은하 그나마 학교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예, 그나마 학교가 붙어 있어요. 고점 대비 40%. 한창 때에 전세 가격도 안 되는 그런 매매 가격인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실리를 택할 것이냐, 남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혹은 뭐 현재의 만족을 택할 것이냐, 뭐그 정도의 뭐 차이인 것 같지. 살면 다 저는 다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단도 한번 봅시다. 고점 대비 60%. 이건 진짜 15평짜리가 1억 5천까지 갔던 것이 5,800. 이런데도 이 재건축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뭐지 무슨 나라에서 무슨 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막 시범 단지 같은 거 막 한다 그러고 했을 때
그 구역에 포함돼서 가격이 엄청 났었거든요. 예. 고점 대비 60%, 50%. 와, 이건 진짜 이런 것들을 재건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나는 6천만 원짜리 집에 사는데 분담금을 3억 내라 그래. 분담금을 3억 내라 그래. 야,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오늘 또 뒷부분 또 가서 이래저래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아무튼 영상 앞부분 내용도 보시고 뒷부분은 조금 이렇게 빨리 지나가셔도 제가 중간에 웬만하면 앞부분에 다 멘트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쌀값이 오른다. 이거 지난 정권에서 뭐 했습니까? 농지가 있으면 10분의 1 정도는 다른 작물을 재배해라. 논농사 지어갖고 쌀 너무 많이 나온다. 뭐 콩을 하든지 다른 걸 하라면 콩은 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야 이거 해야지만 이 직불금을 준다 이런 조건 때문에 갑자기 막 답을 전으로 바꾸고 전을 다시 답으로 바꾸고 이거 쉽지 않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면서 쌀 생산량이 아마 좀 줄어들고 가격이 오르고 이 농작물이라는 것이 원래 수요가 10%만 부족해도 수요가 10%만 부족해도 가격은 2배씩 폭등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공급이 10%만 더 많아도 가격이 폭락해 버리고 그런데 이거 10분의 1을 쌀 재배면도 10분의 1이 줄어들었지는 않겠지만 뭐 그 정도 급이었기 때문에 쌀값 비싼 거 그래도 뭐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쌀값 그닥 크게 차이는 없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